좋아요 누이까 말까 누이까 말까 누이까 말까 누이까 말까 누야 안녕하십니까. 테무스타일 채널의 테무입니다. 예전에 결합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에 앞서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이전 결합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결합 영상에 다루었던 모든 내용이 아직도 발생이 되고 있으며 개선품이 나왔다고 해도 최근에 출고 차량에서 간혹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결합 영상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차주님들께서 사업소 및 오토큐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수리해 주신 덕분에 정비 사업소에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바로 고쳐주는 결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선례를 남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긴 내용일 수 있으나 어떠한 현상이 있고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모자라기에 다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제 경험보다는 동호회 및 정보 매체를 검색해서 정리한 내용이기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 해도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 영상으로는 정확한 증거 자료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나 오토큐 정비 시에 본 영상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웬만한 수리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확인해서 고쳐 주실 겁니다. 사업소나 오토큐로 방문하기에 앞서 방문하여도 이상 오류가 재현이 안 된다면 엔지니어의 기술력과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누적 데이터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은 다시 재발되면 그때 오라고 합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 오류를 찾고 해결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안 된다면 수리를 하던 교체를 하던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 긴장되고 무섭긴 하지만 계기판이나 차량 상태가 나오는 영상 촬영이라든지 오류 메시지, 사진을 저장하시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셔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소렌토가 82,275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3세대 소렌토를 빼면 2020년도에 76,882대 판매되었고 2021년도에 69,934대 2022년도는 2월까지 9,842대가 판매되어 지금까지 156,658대의 그 4세대 소렌토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기차만 해도 7만 대 정도가 대기 중에 있고 이 중에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차로 변경하셨거나 이중계약을 하신 분을 빼더라도 한 대략 4만 대가 대기 중에 있을 정도로 아직도 인기가 많으며 많으신 분들이 만족하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대략 15만 대 중에 결함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슈화된 결함 빼고는 거의 미비하거나 발생이 안 되는 차가 더 많고 만족하시며 운행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수집 과정 중에 우스갯소리로 몇몇 분들이 소렌토가 아닌 결함터라고 하시더군요.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결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슈화된 결함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당연히 냉각수 부족했다는 경고 등이고요. 현재는 무상 수리 지침까지 내려왔으니까 가셔서 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 내용은 파란색 전연 냉각수가 하이브리드 계통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저전도 냉각수로 설계한 건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생겨 이물질이 발생이 되고 전동 워터 펌프에 부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리하러 가시면은 냉각수 입출 호스를 분리하고 세차간 뒤에 파란색 전연 냉각수에서 분홍색 일반 냉각수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홍색 냉각수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 파란색 전연 냉각수면은 보증기간 전에 가셔서 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소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허지음이라고 해서 냉간 시에 엔진이 구동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엔진 열이 오르면 소리가 잦아들고 보통 소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미리 시동을 5분 이상 길게 해서 엔진 열을 어느 정도 올리고 주행하면 소리가 덜 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11월에서 3월까지 냉간 시에 발생이 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 같은 파워트레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병인 듯 합니다. 디젤에서는 실링캡, 밸런스 캡이라고 하죠. 누유에 따른 문제가 아직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 수리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정비소에서 인지하고 있기에 누유가 의심이 된다면 가셔서 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실링캡이 개선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출고 후에도 간혹 누유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이전 결합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솔린에서는 2.5 터보 엔진인데요. 누유 발생이 되는데도 아직도 아무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 결합 영상 후반부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압력 센서 부근 누유로 1차 확인이 가능하며, 정비소에 가셔서 차량 하부에 누유 흔적이 있다면 상부 오일팬 쪽 누유가 의심이 되며 재실링을 해주던가 아니면 쇼트 엔진이나 서브 엔진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쇼트는 오일팬 블럭 헤드커버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 교체이고, 이 서브 엔진이 쇼트 엔진을 포함한 통교체입니다. 누유가 계속돼서 다른 부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으며 나중에 불납니다. 불. 그러니 교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이슈는 습식 DCT 8단 미션이겠죠. 참으로 암담합니다. 암담해.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결함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DCT 미션입니다. 출고 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15,000km 이때부터 증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전조 증상인데요. 덜덜덜 떨면서 울컥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DCT 미션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다시피 호수단하고 짝수단으로 바뀌면서 변속이 되는데, 특히나 1단에서 2단, 7단에서 8단 바뀔 때 많이 발생이 되고, 후진 기어 시 변속 충격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난 다음에 후진이나 드라이브 모드에서 중립으로 놓았을 시에 차가 앞뒤로 계속 흔들거립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수리하러 가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증상으로 가시게 되면은 카본 제거하고 솔레노이드 밸브 노직 현상 업그레이드와 DCT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미션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미션이 고장이 났을 때는 D나 R에서 기아 변속을 해도 출발도 안 하고 변속이 안 되고 RPM만 오르고 차가 안 나가며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엔진 경고등이 뜹니다. 이때는 운행이 안 되니까 기아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비소에 가시면은 미션이 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션을 통으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출고 대기만큼 고치는 대기 기간도 한 달 넘게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션 교체 후에도 1단에서 2단 변속 시에 쇠 갈리는 소리가 있어요. 쇠 소리가 발생하며 언덕에서는 쇠 소리가 더 증가하고 정차 중에 브레이크 살짝 풀면 덜덜덜 떠는 증세가 나타난다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미션 플라이 휠 문제이기 때문에 미션 교체할 때 플라이 휠까지 같이 봐달라고 해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예전 결합 영상의 모든 내용은 현재에도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된 내용에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창문 내리고 올릴 때 소음은 도어 글라스는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작업으로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양쪽 조정하는 넌을 잡아주는 철이 있는데, 철을 벌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과 고무 마킹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핸들 돌릴 시 딱딱거리는 소리도 멀티 펑션을 교체해도 시간 지나면 또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부품의 구조적인 문제로 부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가 어느 정도 벗겨지면 다시 또 소리는 무조건 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비티 몰링 벗겨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21년 6월부터 개선품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출고 차량은 다소 불량률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 출고 차량에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붕 뜨거나 벗겨진 곳에 고압수로 근접 살포하면은 더 벗겨진다고 하네요. 이것도 가시면은 한 40분 정도 수리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체를 해주니까요. 가셔서 몰딩 벗겨짐이 있으면은 가셔서 교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솔린 디젤의 경우에 ISG와 오토홀드 기능을 동시 사용하면은 재시동되는 문제가 현재도 아직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못 고친다고 합니다. 가급적 동시 사용은 피해 주시길 바라며, 옆에 인서트 필름 용 비늘 승천 관련해서는 개선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직.
하부의 머플러 타공에 대해서는 타공 안 했으면은 지금 지난 겨울에 또 터질 뻔했죠. 그나마 타공 이후 많이 괜찮아졌고, 그렇지만 근데 추운 날에는 이게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추가된 결함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운전 시 잡소리 관련 문제와 그 외의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 풍동 실험을 해요. 풍동 실험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바람을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노면에서 발생하는 그 로드 노이즈라고 하죠. 로드 노이즈가 더 크고 고속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풍전음이 더 커집니다. 로드 노이즈는 풍전음에 묻혀서 적게 들리는데 이 풍전음은 무조건 발생이 되고 외부 마감재가 잘 고정이 안 됐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르게 바람을 가르고 가는 게 아닌 얇은 틈새로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와 차체, 문제로 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한번 들리기 시작한다면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운전 시 잡소리 관련하여 다음 같은 그 현상이 있으면은 정숙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자주님께서는 크게 거슬리는 소리니까 참고하시어 소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 마감재나 차체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트림에서 다 나긴 하지만 우선 하이브리드에서 주로 많이 나는 잡소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사진 도로에서 저단 저속으로 회전 시에 또는 그 요철 구간 운행 시에 차량 하부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끄르륵, 드르륵, 이런 등의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소리부터 들어보시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결론적으로는 미션 마운트 쪽 소음이며 이 소음이 그 부싱이 철판에 제대로 용접이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마운팅 브레켓 어셈블리 교체로 최종 수리가 된 뒤 그 소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가속 시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따라락 삑찍삑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한번 소리부터 들어볼게요. 하이브리드라서 전기 모터에서 엔진 모터로 변환될 때 엔진 회전수에 맞춰주면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만약 소리가 크게 난다면은 벨트 유격이 발생해서 생기는 증상이기에 벨트 장력을 조절해주는 장치, 오토 텐셔너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체해서 수리한다고 합니다. 매뉴얼에도 이게 일반 키로마다 점검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필터 벨트와 오토 텐셔너 이 두 개를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밑에 하부에서 덩 소리, 퉁 소리, 쿵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차 후 1단에서 전진할 때 텅 소리가 나고요. 1단에서 정차 후 후진할 때 쿵 소리가 나고요. 후진하고 정차한 다음에 앞으로 갈 때 쿵 소리가 납니다. 이 참. 브레이크 떼면 트렁크 쪽, 리어 그쪽 하부죠. 그러니까 뒤쪽 하부에서 발생이 되면 텅텅 쿵쿵 퉁퉁 이 소리가 난다면은 캘리퍼 문제예요. 캘리퍼 문제인데 캘리퍼는
작동 시에 이게 소음이 미약해서 만약 크게 탁 울리는 정도면은 이 캘리퍼 문제가 맞다고 합니다. 이게 캘리퍼가 원래 소리가 거의 안 난대요. 근데 소리가 날 정도면은 문제가 맞다고 합니다. 정비소 가시면은 뭐 이게 1차적으로는 뭐 만도에서 제조한 그 전자식 통합 브레이크 모듈이 작동하는 소리라고 하이브리드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이고 개선품이 아닌 뭐 똑같은 모듈이기 때문에 바꿔도 나중에 난다고 AS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요. 브레이크 오일 교체를 하고 브레이크 쪽 에어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캘리퍼 쪽 스프링에 그 그리스를 바르고 1차적으로 이제 내역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소리가 나서 다시 방문하면은 캘리퍼는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이 교체 후에도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 캘리퍼 교환할 때 이 디스크까지 같이 봐달라고 해서 교체하실 때 같이 바꾸셔야 차후에 다시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를 왜 같이 교체를 해야 하냐면요. 이 디스크 때문에 다른 소리가 또 나는데요.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 유압이 생겨서 유압 파이프를 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해야지 이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퍼 교체할 때 디스크까지 같이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진식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으로 이게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서 브레이크 사용을 강하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디스크에 녹이 올라와서 제거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스케일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소리 들어보시면은 이 끼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패드 연마해서 수리를 해준다는데 이 패드 연마는 패드 수명을 깎는 거라 이게 그냥 무시하고 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소리가 좀 듣기 거슬리시다면 뭐 급제동 한두 번 해가지고 디스크 면을 다듬는 방법도 있고 연마해서 사용 빈도가 또 낮으면은 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종에서 스케일 노이즈와 크림 노이즈가 대표적인 소음인데요. 이 스케일 노이즈가 금방 들었던 그 끼 소리, 소리인데, 이 회생 제동으로 물리 브레이크 사용 빈도가 수수 내연 기관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더 오랫동안 들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소리지만, 디스크에 별다른 흠집이 없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흠집이 있다면 정비소에 가셔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동력을 확인해보고 스케일 노이즈의 경우에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열이 오르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마모가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통 겨울철하고 장마철에 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림 노이즈는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 쪽에 그 풀리는 타이밍과 출발하려고 바퀴가 돌 때 브레이크의 맞춰음인데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부 차종에서 특히나 정숙성을 필요하는데 스케일 노이즈와 크림 노이즈가 대표적인 소음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공통적인 잡소리인데요. 좀 상당히 거슬리는 잡소리입니다. 전 차종에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가셔서 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